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시집과 그림책을 동시에 소개하는 팟캐스트 재미중독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빅도. 저는 이 책. 저는 피비입니다. 와우. 진짜 오랜만에 녹음하는 것 같죠 저희.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네. 건강하시죠? 네, 빅도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그냥 바쁘게 거짓말처럼 흘러갔던 것 같아요. 이래저래 너무 일도 많았고 개인적인 일도 많았고. 네, 피비님은요? 저도 너무 바빠가지고 그리고 컴퓨터 앞에 그쵸. 너무 오래 앉아 있게 돼서 눈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눈 영양제 막 먹고 날씨가 좋으니까 네. 이제 초록 그런 거 많이 보려고 하고 그러고 있어요. 아, 좋네요. 이책님은 살이 많이 빠지셨잖아요. 이번에 시즌 3를 하면서 딱 그 기간 있잖아요. 작년 10월부터 이제 살이 쭉쭉 빠졌죠. 빠져가지고 거의 제2의 사춘기 같이 그렇게 약간 네, 3차 성징.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시겠어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다시 태어난 진짜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났어요. 거의. 아, 그래요? 엄청 빠졌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또 살이 빠지니까 좀 체력이 줄은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원래도 체력이 없었는데 더 체력이 빠지면 더 체력 없으면 어쩌려고. 그래서 요즘 좀 약간 운동을 하고 싶다. 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또 저번에 나오셨던 딥소님 있잖아요. 딥소님한테 테니스를 좀 배워보고 싶다. 또 곳에 말하네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네. 저희가 그 재미중독자에서 딥소님이 테니스 강좌 열어가지고 특집 한번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 하고 왔는데 또 그새 얘기. 심지어 딥소는 몰라요. 운동에서 나온 말인데 저는 5월 6일에 네. 그 저번에 미니 밤빵님이 나오셨잖아요. 미니 맞아요. 밤빵님이랑 같이 이제 글빵을 하는 썸머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랑 같이 10km 마라톤을 나갔어요. 그래서 뛰고 근데 비가 진짜 많이 하는데도 강행해서 뛰었는데 그 이후로 뭔가 몸이 업그레이드된 느낌? 오. 되게 그래서 마라톤을 계속 하고 싶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약간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마라톤 끝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몸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일단은 되게 신기한 게 다 같이 뛰니까 시간이 단축됐고요. 오. 그리고 원래 뛰고 나면 조금 무릎도 아프고 좀 아픈데 너무 개운한 거예요. 약간 처음 느껴보는 감정? 이게 그래서 너무 뛸 때 아드레날린이 갑자기 확 분비돼서 그런 거 했는데 끝나고 나서 썸머님 내서 하루 자고 왔는데 몸이 너무 개운했어요. 그냥 아픈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잘 쉬고 오셨네요. 네, 잘 쉬었죠. 둘이 같이 영화 보고 얘기하고 약간 이게 쉬는 거지라는 느낌으로 쉬고 왔더니 이제 또 다시 바쁜 일상이 찾아왔지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쉼은 어떤 걸로 계획하고 계세요? 다음 쉼은 이제 페스티벌의 계절이잖아요. 그쵸. 전 또 이제 이번에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했거든요. 저 3일권 또 끊었잖아요. 연차 내고 가려고요. 3일 다. 진짜 청춘이야. 가려고요. 이제 그 아마 아마데우스님이랑 게시미님도 오실 것 같아서 부러워. 가려고 합니다. 록스타들과 같이 가시는군요. 록스타들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네. 다들 여름 계획 있으신지? 피비님 있으세요? 저는 없는데 저희 저번에 운동회 하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못했잖아요. 여름 네네네. 봄 운동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빨리 그거 운동회 개최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뭐 계곡도 가려고 했었잖아요. 계곡 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 계곡도 빨리 가서 계곡 보물 찾기 이런 거 빨리 하고 싶고요. 너무 이거 진짜 좋다. 재밌어요. 계곡 보물 찾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곡 그 돌 틈에 숨기는 거예요. 재밌겠다. 그 뭐 종이 같은 거. 그러면 진짜 잘 못 찾아가지고 네.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싶고 그리고 캠핑. 저 캠핑 진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캠핑 동킹님이 지금 캠핑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난지 캠핑장 맨날 들어가요. 동킹님이. 너무 좋은데요? 네, 빨리 가야 돼요. 아니 이렇게 예약해 주시면 안 돼요? 또 숟가락만 얹으려고 네. 또. 저희랑 같이 가고 싶으신 분은 재미동자 팟빵 댓글에 달아주세요. 아, 맞아요. 너무 좋아. 다다 저희- 익선이야. 저희 한 15인 정도로 예약해 놓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을게요. 요즘 이제
계속 친구들이나 이제 재미노자분들도 못 만나고 해가지고 그냥 정말 기계처럼 살았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밍글링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여러분은 빛도 이 책 피비가 진행하는 재미중독자 시즌 3 10화를 듣고 계십니다. 이책님 오늘의 주제가 뭐죠? 오늘의 주제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입니다. 아까 저희가 말했던 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맞아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모습이 되고 싶나요? 우리는 모두 어렸을 적 그런 상상을 한 적이 있죠. 동경하는 연예인이 된다거나 부러운 친구가 된다거나 공룡이 된다거나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되고 싶을 수도 있었죠. 내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혹은 내가 나인 채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적도 있죠.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떤 분기점을 맞이하는데요. 학교를 졸업하고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삶의 분기점에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느낌을 받았던 적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꿈을 꿀 수도 있어요. 더 용감한 사람이 되거나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나 과한 욕심을 버리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서 남아있는 삶을 씩씩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런 새로운 삶을 꿈꾸신 적 있으신가요? 이처럼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에는 여러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요즘 생활은 어떤가요?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싶은가요? 아니면 어떻게 달라진 나를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혹은 어쩌면 이미 다시 태어나신 건 아니신지요? 네. 여기 재밌게 글을 쓰셨네요. 대본을.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라는 주제로 음. 저희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주제 소개를 쓰는데 막 질문이 여러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뭔가 어렸을 적에 진짜 허무맹랑한 그런 상상을 할 때 있잖아요. 다시 뭔가 연예인으로 태어나고 싶다. 다시 태어나면은 이런 모습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한 적도 있고 어떨 때는 나 약간 지금의 나 좋은데 약간 이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삶을 살고 싶다. 막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고 또 어떤 순간에는 내가 업그레이드 됐구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토님이 그런 순간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세 가지 순간 또 더 많은 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주제 소개를 적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고 싶다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나요? 네, 피비님. 저는 다시 네. 태어난다면 전 식물로 태어나고 싶어요. 식물이요? 네, 나무, 큰 나무로. 오. 약간 좀 그늘에 걸쳐져 있는 큰 나무. 왜요? 그냥 그 인간의 삶보다는 식물의 삶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삶이에요. 식물의 삶은 동물은 뭔가 이렇게 잡아먹히고 네네. 잡고 이런 거라서 좀 안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인간은 너무 해야 할 게 많고 복잡해서 식물로 살면 복세 편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예를 들면 배였어요. 네. 인간한테 배였어. 큰 나무가. 뭐 죽는 거지 뭐. 이런 느낌. 뭔가 그냥 잘 자라기만 하면 되고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딱히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삶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삶이. 한 군데에서 뭔가 네, 자리를 지키면서 막 사람들 관찰하고 이런 거. 자리 관찰하고 네. 역시 관찰자. 그렇네요.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좀 더 약간 네. 해야 하는 일이나 임무나 이런 사람으로서의 일이 없은 채로 그런 걸 하고 싶어요. 나무의 육체를 갖고 싶다. 네, 그래서 뭐 그냥 날씨 즐기고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뭔가 어떤 모습이 아니라 만약에 환생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환생을 하고 싶냐라는 네네. 질문이라면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거 있어요. 뭐죠? 저는 조선시대에 태어나 환생을 해보고 싶어요. 오, 조선시대요? 네. 잠시만요. 남성으로요, 여성으로요? 오 남성은 남성. 그쵸. 여성 좀 오. 힘드니까 힘드니까. 조선시대는 그 조선시대의 남성으로 그럼 또 질문. 노비 말고 또 명확하게 평민 이상. 얘기하네요. 평민 이상. 왕까지는 안 바라고 한 평민 이상으로 태어나서 그 조선시대에서 이렇게 있다가 막 그 약간 유럽 이런 데로 네. 약간 막 도주 이런 거 해보고 가서 또 경험해보고. 유학이 아니라 도주? 도주. 합법적인 절차로 제발 가요. 죽어요 그러다가 그때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조선시대로 가보고 싶어요. 재밌다. 그것도. 조선시대에 대한 현대의 왜 생각을 다 그런- 가진 채로 조선시대에 가고 싶어요. 아, 그래서 막 약간 막 이런 느낌. 아. 업신 여기는 느낌. 이건 우리 역시 사람들. 관찰자적이야. 맞아. 내가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를 비교를 혼자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감동받고 이 사람들 벌써 이런 생각 갖고 있구나. 아니지. 아니에요? 아직 멀었다 이 아직 자식들아. 그 혹시 웹드라마 중에 김슬기랑 윤두준 퐁당퐁당 러브 너무 좋아해. 저 아. 너무 좋아하잖아요. 약간 딱 그 재질이네요. 뭔지 퐁당퐁당 알아요. 러브. 가서 윤두준 만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머리로 다 가면은 남자로 가는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거기서도 그 남자인 척 하잖아요. 맞아. 네, 맞아요. 맞아요. 보셨어요? 퐁당퐁당 러브? 다 보는 거 아닌가요? 역시 엘메이 드라마.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일단 관직은 높아질 것 같아요. 똑똑하니까. 맞아. 막 이렇게 막 원치 않아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 전하 지금 비가 오는 이유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높아지는. 전화에 총애를 받을지도 몰라. 내가 보기 적어도 치고기 같은 거 하나 만들어. 피비 가서. 추억이 미리 이렇게 좀 보고 가가지고 장영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면 피토님은요? 전 되게 이어서 말하고 싶었는데 딱 저는 반대로 나는 다음에 태어나면 나무로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 생각했었어요. 네. 왜냐면 일단은 기본 몇백 년은 살잖아요. 근데 너무 지루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전 워낙 스펙타클한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진짜 뻥 안 치고 오늘 제가 아침에 달리고 왔는데 한강을 나무로 태어나도 좋겠다는 생각을 딱 했는데 그걸 피비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큰 나무. 왜냐하면 일단 제가 뭐 팟캐스트 같은 걸 들으면서 달렸는데 첫 번째는 이 나무들이 그냥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뿌리들로 다 이렇게 서로 이어져 있어서 뭐 재해가 있거나 그러면 그 뿌리로 약간 대화를 한대요. 그들끼리 식물끼리 그 커뮤니티가 있대요. 그래서 나무로 태어나도 그렇게 외롭지는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저는 좀 약간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고 그러니까 영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좀 커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 아빠 동생 그리고 내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 이들이 그냥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약간 공포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불안감이 무의식적으로 있는데 나무는 오래 살잖아요. 그래도 그런 것들이 되게 좋고 약간 평안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나무로 태어나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원래 저는 다시 태어나면 예전에도 이런 질문을 해주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락스타 진짜 유명한 락스타의 악기로 태어나고 싶어요. 오. 락스타가 아니라 악기. 네, 사실 락스타로 태어나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약간 피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 조금 희노애락이 좀 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의 악기는 일단은 인간들 사이에서 완전 락스타의 악기를 하면 완전 추앙을 받고 또 저는 이제 무대 아래서 보통 막 너무 멋있어요 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악기는 이제 그 무대 위에서 직접 그 끝내주는 연주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의 이제 손길을 이제 받으면서 그런 삶을 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머리 좋은데요? 딱 락스타는 너무 힘드니까 어. 락스타의 악기. 얼마나 더 애지중지해주겠어요. 맨날 닦아주고. 근데 그거 알죠? 락스타가 만약에 무대에서 부셔. 저도 그거 상상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그 순간만은 빛났다. 나쁘시는구나. 부셔라. 이것조차 퍼포먼스구나.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책님은요? 근데 저도 약간 이어지는데 저는 딱 이 질문을 생각했을 때 강아지나 고양이를 생각했어요. 이어지나요? 그렇죠. 네. 이제 록스타가 아니라 록스타의 악기가 되고 싶다.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누군가의 펫이 펫. 되고 싶어. 근데 이제 너는 나- 펫이란 거? 너는 나의 펫 이런 거. 인소이란 거? 그냥 저도 뭔가 피비님이랑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 피비님도 나무가 되고 싶은 이유가 나무의 소명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약간 저도 강아지랑 같이 살지만 강아지를 보고 있으면 이 강아지의 소명은 이제 자고 일어나서 맞아. 먹고 다시 자고 살아 있는 것이 소명인 거가 딱 맞아. 느껴지거든요. 그거조차 너무 장해. 맞아요. 응. 너무 장하고 그걸로 사랑을 귀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맞아요. 되고 싶은 거군요.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너는 펫 그런 거 해봐요. 에버랜드 같은 데서 고양이기 같은 거 사서 아니 지금 못하니까. 나는 펫 이런 그런 거. 펜 말고요. 진짜 그냥 진짜 고양이. 그 고양이 강아지보단 고양이요? 네 고양이. 왜냐면은 뭐 고양이 만약 또 고충이 있겠죠. 근데 그건 뭐 고양이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 얼마 전에 좀 약간 저한테 충격적인 이미지는 밤에 이제 공부 끝내고 집으로 오는데 약간 그 낮은 건물 같은 게 있었는데 그 건물 옥상에 고양이가 그러니까 건물이 한 3m쯤 되는 건물이었어요. 낮은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 맨 위층에 고양이가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밤 풍경을. 그게 되게 자유로워 보이고 멋있더라고요. 오. 좋다. 쟤는 저기 뭐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때 카리스마에 압도당해서 저런 카리스마 있는 고양이도 있구나. 나도 고양이로 사는 거 괜찮겠다. 높은 데도 잘 올라가고 떨어져도 괜찮고. 그래서 요즘 좀 고양이가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 누구나 한 번 정도는 고양이나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생각 해보셨을 것 같아요. 맨날 이제 여행하고 그런 느낌. 근데 또 아까 이채님 말씀하신 대로 겪어보지 않아서 다들 고충은 있을 거예요. 나무도 고충 있을 거예요. 얼마나 또 몸이 뻐근하겠어요. 진드기랑 맨날 싸워야 되고. 하지만 또 막상 내가 진짜 그걸로 태어나면 또 사라지겠죠? 어떻게든. 그리고 아까 초반에 빗도님이 뭔가 다시 태어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거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다시 태어난 것 같다. 확실히 고통이 한 번 있으면 네. 그게 그리고 지나면 그러니까 털어버렸다 그런 거를. 그러니까 확실히 다시 태어났다고 느낀다는 감정을 겪으려면 한번 좀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뭔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유도 있고 왜냐하면 무조건 스포츠라는 거는 몸을 움직이고 뭔가 저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든데 그걸 어느 순간 넘는 순간이 있거든요. 네. 약간 달릴 때도 제가 10km 달리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 좀 늦게였는데 한 6km 정도 뛰면 몸에 감각이 없어지면서 그 뭔가 고통의 한계를 넘어서 너무 달리는 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럴 약간 진짜 뛰는 걸로 비교를 하자면 이런 게 만약에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 아닐까? 4월이 저한테 되게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확실했어요. 대신 이 듀데이트가 확실했어. 4월이 지나면 좀 끝나고 5월에 뭔가 이제 마라톤도 있고 좀 즐길거리가 생긴다. 그게 확실히 끝나니까 진짜 뭔가 좀 한 겹 벗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또 최근에 약간 다시 태어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왜요? 몸무게가 빠진 거 말고 지금 딱 몸무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 보였어요. 눈빛에 보였죠. 우리 눈으로 대화하는 거 그만해야 돼. 너무 알아. 저도 4월에 나름대로 바빠가지고 맞아. 5월 초까지 그 5월 5일까지 5월 4일까지 바빴거든요. 그런데 5월 5일, 6일, 7일에 전주 여행을 가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거를 딱 기간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바쁘지만 힘들진 않았던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 바쁜 시즌 직전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냥 그때 좀 뭐랄까 좀 혼란스러운 시기? 왜냐면 제가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그냥 삶의 여러 가지가 바뀌는 시기가 1, 2월에 있어가지고 대운이 바뀌었구만. 상대적으로 해석하자면. 그죠. 그래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내가 뭐 잘 살고 있는 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약간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고민이 들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고 생각을 확실히 정리하고 가니까 이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냥 외면하고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정리하고 뭔가 결단을 내리니까 좀 한결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 저도 지금 좀 개운한 느낌이에요. 일도 이제 좀 다 끝났고 바쁜 것도. 피비님은요? 이런 뭔가 다시 태어났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는지. 저는 없어요. 저는 그냥 뭐 오씨 죽을 뻔했다 약간 이런 거 있고 막 저는 어디에 잘 걸려 넘어지거든요. 그러면 오씨 죽을 뻔했네. 죽었을 수도 있겠네 하고 그냥 되게 그때 약간 신기한 감정을 느끼면서 걸어갈 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너무 거창한가요 그 말이? 네, 별로 뭔가 네 그런 생각이 잘 안 드네요. 본인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느낀 순간이 없었나요? 업그레이드? 약간 저한테는 약간 다시 태어났다는 게 약간 업그레이드의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거예요. 업그레이드 됐다고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나는 나니까 뭔가 그런 생각은 잘 안 들고 아까 그 운동 얘기했을 때도 되게 신기했던 게 어떻게 저 순간을 즐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고 아무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 한계에 다다르면 전 보통 그 한계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다시 뭔가 뚫는 그 쾌감을 즐기시는 게 멋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한번 해보면 매력이 있어요. 이것도 도파민처럼 되는 거여서. 저는 중학교 때 체육수행평가로 셔틀런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뭐 내가 제일 많이 달리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거의 실신할 정도로 달린 적이 있었거든요. 체육 선생님이 막 말릴 정도로. 네네.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그런 나의 한계를 신체적 한계를 도전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피비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아. 제 주변에도 많을 것 같고 사실 이런 사람들이 또 유형이 있는 거고 피비님 같은 유형이 있는 거고 할 것 같은데. 그죠? 굳이 이런 느낌? 아 약간 네 그냥 그 한계에 따르면 그냥 내려오는 느낌. 또 다시 태어난다고 이 질문을 했을 때 생각이 들었던 게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나무로 태어나게 되면은 내가 맞나? 내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가지 않고 완전히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은 나무의 마인드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랬습니다. 좋네요. 근데 아까 피비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생각났던 게 뭐든지 이렇게 한계를 넘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거를 막 들여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느끼고 요즘 좀 나이가 들어서 좀 더 느끼고 있어. 적당히 그냥 끝낼 건 끝내고 그런 강약 조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전할 건 도전하고 그게 뭐 신체적인 거는 뭐 일일적인 거는 그래 도전해도 그러니까 어떤 막 유명인 분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그거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굳이 그렇게 아등바등 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힘들면 내려올 줄도 알고 그냥 거기에서 즐길 줄도 알고 하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책냄새 킁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빗돈님,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라는 주제와 함께 읽어볼 그림책은 어떤 거죠?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그림책은 하이케 팔러 글, 발레리오 비달리 그림의 100 인생 그림책입니다. 100 인생 그림책이요? 네, 100 인생 그림책. 제가 원래는 그림책들 좀 스캔해서 드리잖아요. 네. 근데 100 인생 그림책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야말로 0세부터 99세까지 모든 나이별로 그 사람이 느꼈던 그런 것들을 아카이빙 해놓은 거기 때문에 미니멈 100장이에요. 찍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지고 와서 피비님이랑 이책님이 읽었고 그랬습니다. 100 인생 그림책은 일단 사계절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고 제 생각에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이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어린이 어른은 그냥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살면서 좀 이 책을 모두가 접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지고 온 그림책이에요. 그러면 이제 작가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이번에도 이제
글 작가님이랑 그림 작가님이 다르신데 우선 글 작가님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이케 팔러 작가님은 독일 출신의 작가님이고 디 차이트라는 독일 시사 주간지 편집장이라고 하셔요. 그리고 이제 이 백 인생 그림책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본인의 조카가 이제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으셔가지고 이 책을 집필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려주신 발레리오 비달리 그림 작가님은 이탈리아 출신 작가님이고 현재 이제 베를린에 살고 계시고 TMI이긴 하지만 1983년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이케 팔러 작가님은 여성분이시고 이제 발레리오 비달리 작가님 남성분이신데 이 두 분께서 좀 협업해서 그림책들을 좀 내셨어요. 그래서 또 다른 그림책으로는 우정 그림책이 있습니다. 우정 그림책. 네, 이 책도 굉장히 좋은데 우선 100 인생 그림책 줄거리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낭독은 해드릴 수 없어요. 다만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책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100세가 되는 순간까지 한 해 한 해 인간이 무엇을 느끼는지 총 100장의 사파로 표현한 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이 100 인생 그림책을 쓰시기 위해서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을 다 인터뷰하셨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런 시사주간지 편집장님이시니까 완전 전문가셨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살면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99세 파트를 보면 너는 살면서 무엇을 배웠니? 라는 질문으로 끝이 나거든요. 아무래도 이 책의 이제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책은 0세부터 99세까지 각 나이별로 우리가 인생에서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 혹은 지극히 개인적일 수도 있는 그런 감정을 하나로 엮은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뭐 이어서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환생 특집이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전에도 이채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환생하면 지금의 상태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태어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생에 태어나면 조금 더 머리 좋은 사람, 뭐 조금 더 예쁘게, 네. 조금 더 몸매 좋게, 뭐 네네. 조금 더 뭐 잘하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지금 내 삶이 버겁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다음 생이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은데 난 지금 너무 별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약간 이 책을 읽고 내가 진짜 뭐 나무나 뭐 곤충이나 동물 이런 게 아닌 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한 거시적으로 봤을 때 모든 인간들이 각 나이대별로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다 비슷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좀 귀엽게 느껴지기도 했고 또 타인에게 좀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고 약간 가장 큰 감정은 이거였어요. 뭔가 우리가 지금은 너무 모두가 다른 이름으로 다른 다양한 모습으로 다른 일들을 하면서 살지만 결국 인간이란 종족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기마다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다 같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힘든 게 나만 힘든 게 아니고 20대들이면 누구나 하는 생각이고 30대들이면 누구나 하는 생각이고 뭐 60 몇 살에는 무조건 언젠가는 하게 될 생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위안이 되고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 이 책에서 묘사된 것처럼 다 비슷한 감정을 살지 않을까라는 의문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메시지를 좀 같이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이 책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 가장 큰 마음은 재미중독자 패널분들이랑 재미중독자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들고 왔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번에 읽으면서 이 책 너무 추천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맞아. 왜냐면은 이게 인생을 일단 주제로 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비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1살부터 100살까지의 인생을 한 문장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들어진 그림책인데 이런 그림책은 진짜 누가 읽어도 이 100가지 문장 중에서 몇 가지 문장들은 진짜 마음에 크게 와닿을 것 같아요. 맞아. 이게 꼭 어린 시절 문장이라고 해서 이게 나이 든 뒤에 봐서 안 와닿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 그림책도 진짜 100살 되신 분이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피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 책 읽고 저도 엄청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처음에는 1과 2분의 1살 이렇게 한 살도 쪼개서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뒤에 갔을 땐 되게 빠르게 넘어가거든요. 맞아요. 막 80살, 81살 이렇게 엄청 빠르게
컷이 전환이 되는데 그게 되게 인생 같았고요. 아 그러네요. 처음에는 되게 음. 한 살도 너무 긴 시간인데 음. 그게 뒤에는 점점 빠르게 슥슥슥 흘러가는 게 맞아요. 인상이 깊었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내용이 여기 뒤에 작가의 말 있잖아요. 그 작가의 말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혹시 좋았던 부분 낭독을 조금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제가 인상 깊었던 음. 부분을 어쩐지 너무 열심히 읽으시더라고요. 네, 작가의 말을 읽으면서 캬 이러면서 읽었어요. 네, 한번 낭독 부탁드릴게요. 우선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음.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작가분이 아까 빗도님이 조카를 음. 보고 이 글을 썼다고 했는데 갓 태어난 조카를 보고 이 조카가 밖에서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를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거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아기는 머리를 움직여 그 시끄러운 소리를 따라가려고 애썼습니다. 그게 자기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라는 걸 아직 모르는 거였지요. 몇 주 지난 뒤 다시 만난 조카는 벌써 자동차 소리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극에 놀라고 그게 뭔지 평가하고 받아들일지 말지 분류하는 일이 되풀이되는 동안 그 자극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운 거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언젠가는 예쁜 돌멩이가 보일 때마다 멈춰서거나 웅덩이를 만날 때마다 뛰어넘거나 하지 않고 여기에서 저기까지 곧장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른이 되면 세상 일에 너무 익숙해져서 큰 산이라든지 보름달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사랑 같은 걸 당연히 여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의 위대함을 다시 볼 수 있으려면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빗도님도 이게 약간 모든 인간이 겪는 과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모든 그런 지루하고 반복되는 과정에 익숙해지는 게 나이가 드는 거구나라는 걸 이 작가의 말에서 느꼈어요. 맞아. 새로운 어렸을 때는 그 한 살 1년이라는 시간이 길 정도로 너무나 새로운 자극들이 막 쏟아지니까 그거에 익숙해지기에 바쁜데 점점 제가 생각해도 나 만약에 웅덩이가 있으면 어렸을 땐 그걸 이렇게 한 번이라도 봤던 것 같은데 그냥 웅덩이가 있으면 피해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길을 가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점점 자극에 익숙해지고 점점 그냥 똑같은 그런 인간이라는 삶에 내가 적응을 해 나가면 끝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지 않으려면 새로운 눈으로 보는 시각을 길러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이 분이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실제로 진짜 그 뭐 예를 들면 94세, 80세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같은 질문을 하면서 삶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각을 얻으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야겠다 맞아. 이런 생각도 했어요.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네. 피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뭔가 익숙해지면 끝나는 것 같아요. 익숙해지는 게 좋을 때도 있는데 그 익숙해진 거를 발견했을 때 되게 좀 허망해요. 그쵸. 최근에 뭔가 익숙해진 걸 느끼는 적 있었어요? 저 그냥 매 순간 느끼는 것 같아요. 좀 익숙해졌구나. 그게 좋을 때도 있는데 뭐 새로운 환경에 가서 적응해서 익숙해지는 게 좋을 때도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좀 더 아이 같기를 바라기 때문에 약간 나이가 들어버렸군 이런 생각을 무조건 합니다.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인간은 간사하고 삶은 야속하다. 근데 이 간사하다라고 느낄 때가 저는 제가 너무 적응해버렸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너무 재밌어서 모든 게 다 막 이런 거 시켜서 뭐 하는 것도 좋고 너무 새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했는데 또 1년 지나니까 또 힘든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면서 내가 적응을 했고 적응을 하니까 뭔가 이런 것들이 힘든 점이 더 잘 느껴지는 게 되게 간사하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피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오래 하면 어쩔 수 없이 적응이 되잖아요. 네. 삶이 그렇게 메커니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삶이 야속하다. 그래서 요즘 진짜 계속 말하고 다니거든요. 사람은 간사하고 삶은 야속하다 이러면서 그게 약간 생각이 나네요. 저는 그 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 친구가 너 만약에 김태희로 태어날 거면 태어날 수 있으면 다시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 딱 김태희 될 수 있어. 너 네. 김태희 할 거야? 하면 저 무조건 아니 했거든요. 네. 아무리 내가 막 김태희보다 예쁘지 않아도
내가 나라서 좋은 거 아니야? 약간 난 난데? 약간 이런 생각이 음. 있었는데 요즘에는 김태희로 될 수 있어? 약간 이러면 바로 약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점점 내가 약간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이게 인간의 삶이라는 게 별 볼일 없구나 이런 걸 점점 느끼게 되면서 약간 그거를 받아들여가는 과정이라는 게 느껴져서 제가 최근에 든 생각이 나 옛날에는 김태희로 바꿔준다 해도 안 바꿨는데 이제는 뭐 괜찮을지도 좋을지도 이런 생각을 하는 저를 보면서 나이가 들었군. 약간 이제 삶이 별 볼 일 없다는 걸 알게 되었구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또 이걸 들으면서 느낀 게 또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익숙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어른의 특권인 것 같기도 해요. 아이들은 진짜 이제 새하얀 상태니까 모든 게 다 자극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자고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제 어떤 것들에는 익숙해지고 하지만 또 여전히 모르는 것들은 또 세계가 넓으니까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익숙해지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밥 벌어 먹고 살고 생계를 현실적이야.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또 익숙해지는 것도 하나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지금 있는 어떤 감사한 지점. 전 최근에 또 우리 방송을 다시 들으면서 놀랐던 순간이 피비가 그 카르페 디엠 특집이었나요? 그때 새해 특집 때 감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가 맞아. 있었어요. 오. 그래서 그게 자꾸 기억에 남더라고요. 당신은 올해 목표였어요. 감사하게 생각하자. 항상 모든 거에 네. 못 잃었네요 아직. 아직 올해 안 끝났어요. 맞아. 김태희 좋을지도. 감사할지도. 그래서 저는 아까 방금 김태희 좋을지도라고 생각했던 게 그게 이제 다른 거죠. 어렸을 때는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나는 나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했던 거죠. 근데 뭐 근거는 없이. 근데 그쵸. 지금은 이제 내가 나라는 게 너무 선명하니까 뭐 내가 다른 모습이어도 나 아니겠어?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 아닐까요? 오. 그래서 그런 거를 쉽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지점도 오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혀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또 요즘에 제가 올해부터 시작한 게 있거든요. 올해 이 감사함과 또 이어지는데 감사 노트를 쓰고 있어요. 처음 얘기는 알고 거긴 있었어요. 한데. 저는. 그래요? 집에 가서 몰래 봤어요. 있는 거 봤어요. 놀리려다 말았어요. 올렸어야지. 그 약간 일기 대신에 매일 하루에 있었던 감사한 일을 5가지씩 적는 감사 노트. 5가지나요? 네네. 그건 뭐 써요? 대충 예를 들면. 근데 이게 약간 저는 처음에는 진짜 어려웠거든요. 처음에는 뭐 무슨 감사한 일 있지? 근데 이제는 거의 약간 일기를 쓰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무슨 수업을 들었고 오후에는 무슨 수업을 들었고 저녁에는 뭘 먹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잘 생각하면은 내가 이걸 왜 했고 이걸 하고서 내가 어떻게 기분이 달라졌는지 이런 미세한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맞아요. 가끔 그런 것도 쓰고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쓸 거 없는데 못 쓰지? 그거 알아요? 그 최강창민식 일기랑 방탄소년단 RM식 일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몰라요 이거? RM식 일기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되게 서술적으로 음. 엄청 풍부하게 막 감정도 막 다 녹여내면서 막 이렇게 쓰는 거 있고 최강창민은 오늘 댄스 수업을 들었다. 6시 형을 만났다. 이렇게 딱 사건 중심으로만 빡빡 쓰는 사람이 있는데 맞아. 근데 그 사건에 감사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당신은 RM입니다. 당신은 RM식 감사 노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오. 최강창민 씨가 아니에요? 아, 사건 위주로 하니까? 전혀 감정이 없어요. 그 뭔지 알아요. 식 그냥 모래도 나열이잖아요. 아니요, 저는 감정은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오늘 뭐 학식이 맛있었다, 감사했다 이런 건가요? 겸하시는데요, 약간. 최강창민인가 봐요. 저는. 뭐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요. 네. 그죠. 그냥 삶을 그냥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는 거. 그래서 딱히 감사하다고 안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삶을 돌아보다가
이럴 때 뭐 즐거웠다, 기뻤다 이런 수식어가 많아요. 오히려. 그게 감사한 거랑 네. 동의어로 쓰신 거. 그렇죠. 언제 기뻤는지, 언제 즐거웠는지 그런 걸 좀 찾아내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거에 뭔가 허망이 진다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더 감사함을 느끼고 좀 다르게 봐보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군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감사 노트를 쓸 수 있는 거는 내가 일상이 익숙하니까 감사 노트를 쓸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오, 그렇네요. 그렇죠. 내가 막 모든 게 다 낯설고 그러면은 적응하기 바쁜데. 그쵸. 아이들은 기록을 안 하죠. 그냥 계속 경험만 하고. 오. 근데 우리는 이제 다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감사 노트를 쓰면서 내 삶에도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 삶에도 이런 어른 같은 부분도 있고 아이 같은 부분도 있고 애새끼 같은 애새끼 부분이요. 같은 부분 이 동시에 있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되게 삶을 잘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네요. 이책님. 네. 부럽네요. 잘 살고 잘 있었어요 원래. 아니 저 뭔가 저 초롱초롱한 눈빛이 뭔가 삶에 대한 그 만족도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흥미롭게 보고 있었어요. 또 관망자 모드로 네. 나무가 되셨군요. 네. 저는 아무래도 나무로 태어나야 돼요. 인간 너무 버거, 너무 할 게 많아. 근데 저 아까도 얘기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환생하면은 뭘로 태어나고 싶냐 했을 때 아무도 인간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다들 힘들어. 거야 인간의 삶이. 질문을 이제 좀 드릴 게 있는데 네. 책에 진짜 0세부터 99세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그 나이 때 무엇을 느끼는지. 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있으시면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어떠실까요, 각자? 뭐 읽는다든지. 좀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저는 일단 1살 반이 됐을 때 엄마가 어디론가 가버려도 다시 온다는 걸 배우는구나.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가 있는데 이거 뭔가 공감이 됐어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사실 울고 이렇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죠, 적응이 또 나오네요. 적응하는 과정에서 안정감을 찾고 뭔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그 기본이 믿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서로에 대한 믿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가 울지 않기 시작하면서 점점 쌓이는 거구나 라는 걸 너무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고 또 29살 나이에는 이제 미처 배우지 못한 한 가지, 토요일 저녁에 혼자 집에 있으면서 우울해지지 않는 법. 이게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고 나는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20살 후반이나 30 초반 되면 이런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요. 막상 이제 나는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잘 한다 생각했는데 토요일 저녁에 혼자 집에 있으니까 너무 우울해. 이런 감정을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에서 또 느꼈고, 또 30살, 31살에 걸쳐서는 행복이란 상대적이라는 걸 배웠지. 그건 아주 좋을 때와 아주 나쁠 때 그 두 경우 가운데쯤에서 가장 잘 자란단다 라고 말한 게 있는데 그게 참 인상이 깊었고, 또 마지막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이제 70살의 나이, 제가 아직 겪지 않은 나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네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지, 생전 처음 해본 일이 아주 마음에 든다는 것도 이제 알았을 거야 라는 부분이 있는데 되게 희망찼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실 저는 약간 나는 27살이나 먹고도 아직 날 모르겠어라는 생각을 하는데 70살이 돼도 모르는구나 사람들은. 그리고 그때 가서도 생전 처음 하는 일을 통해서 흥미를 느낄 수 있겠구나, 우울해할 필요 없겠구나 나이 드는 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피비님은? 저는 우선 저도 그 29 그 토요일 저녁에 우울해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 그것도 되게 되게 진짜 사람들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전에 약간 좀 웃겼던 거는 16살 때 하지만 그 전에 너는 키스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동양권이 반영이 안 된 거 같다. 2살 업해야 돼요. 2살 업해야 돼. 18살? 네. 그것도 개인적인 차가 있는 거예요. 그쵸. 16이면 원래 한국에서 뭐죠? 18살이죠. 그쵸. 고2죠. 고2 그 정도? 고1, 고2. 아무튼 뭐. 이 누구지? 하이캡 팔러시한테 제가 한번 메일 보내보고요. 왜 꼭 그거를 16살에 넣었죠? 네? 그걸 꼭 왜 16살에 넣었는지 물어봐 주세요. 네, 아니 뭐 혹시 개인적인 경험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네, 하지만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94세에 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빈 나무 딸기 잼병을 지하실로 가져다 놓으면서 너는 생각하지. 누가 알겠어. 이게 또 필요할지. 이 잼이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헤어질 때도 남자친구가 이별 선물로 주고. 네. 그리고 뭐 아이를 갖고 가정을 꾸렸을 때도 이번엔 자신이 그 잼병을 만들어 보고 맞아요. 계속 이 잼병이 나오는데 이 94세의 구절을 보면서 아까 빗도님이 뭔가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게 오히려 나한테 잘 맞는구나를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구절이 인상 깊었듯이 그것보다 더 나이가 든 94세 되면 조그마한 자기가 실망하지 않을 정도의 조그마한 희망을 가지고서 살아가겠구나가 느껴졌어요. 실망하지 않을 법. 이제 뭔가 제가 느끼기에 나이가 어릴수록 희망차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희망차다는 게 뭔가 기대를 하게 되고 내 삶은 이러겠지? 다른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뭐 약간 이런 기대감 같은 게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인생이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고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해주지 않아서 무조건 실망하게 돼요. 근데 그 실망하는 거에도 익숙해져서 이제 실망하지 않을 정도로만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그냥 잼병을 가져다 놓고 내년에 또 쓸 수도 있겠지? 왜냐면 94세 정도면 내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 네. 근데도 그냥 내년에 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자그마한 희망을 놓고 살아가는 게 뭔가 확 느껴졌어요. 맞아. 지혜로우면서도 나중에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기대보다는 다행이다라는 마음으로 많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맞아요. 들어서는. 이층님은 어떤 부분이 인상 깊으셨나요? 우선 아까 빗도님 말씀하신 기대보다는 다행이다라는 마음도 참 좋은 것 같고요. 저는 구절로 따지면 19번째 구절. 19살. 네, 19살 때 가끔은 네 자신이 싫어지기도 할 테고 사람도 완전히 변할 수 있을까? 이런 문장이 있었잖아요. 완전히 변할 수 있을까라는 문장에 꽂혔던 것 같아요. 사람은 완전히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최대의 숙제인 것 같아요. 고민하는 거.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사람 절대는 없어 변하구나라고 느끼면서도 언제는 또 그래 사람 안 변하지 제가 그렇지 뭐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시기별로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저는 그리고 재미중독자 청취자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어요. 사람은 변하나요? 아니면 안 변하나요? 비비는 어떻게 생각해요? 남으로서 재미중독자 공식 취미로서. 남으로서 저는 변할 수 있다고 열린 결말인데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질이라는 게 변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관성처럼 자기가 하기 쉬운 쪽으로 자꾸 흘러가기 마련이죠. 맞아요, 근데 그걸 맞아요. 거스르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할지. 그쵸. 근데 뭐 완전히 바뀌고 싶으셔서 그 구절이 인상 깊었던 거예요? 아니면 안 변하는구나라고 느껴져서 인상 깊었던 거예요? 아니 우선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한 문장이었구나 내 삶에 이런 것들 느꼈어요. 왜냐면 변할 수 있을까라는 문장 때문에 기대도 하게 되고 실망도 하게 되고 상처도 받고 기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느끼는 거는 근데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하든 혹은 변하지 않든 그것 때문에 내가 좋구나 내가 기쁘구나. 그러니까 사람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사람이 또 어떤 결심을 하거나 계기가 있으면은 조금 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변하지 않으면서 변하는 게 참 좋다. 맞아. 사람이. 그리고 그게 되게 절묘한 게 19살은 내년에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저는 그 나이 때 다 할 것 같은 생각인 거야. 변할까? 나 더 나아질까? 약간 그런 것도 되게 절묘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전 또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그림도 되게 멋있잖아요. 이 책이. 저희가 맞아요. 이제 시간상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해서 깊게는 얘기를 못하지만 이게 6살 나이 때는 이제 그림이 본인은 이제 어린아이고 6살이고 학교에 이제 줄지어서 가는 모습이고 멀리에서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64세 파트에는 본인이 할머니가 되어서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이 줄지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손을 흔들어주고 있는 음.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뭔가 이게 이런 순간에 굉장히 제가 아직 64? 나이가 그만큼 들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되게 미묘할 것 같아요. 나도 이런 때가 있었지 하는. 저도 일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 일러스트 보면은 그 10대 때 부모님이 나를 토끼로 이렇게 친구들한테 설명해 주는 그래서 언제까지 부모님은 나를 토끼라고 설명해 줄까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부모님은 사람의 얼굴이고 자기는 본인은 이제 토끼의 탈을 쓰고 있는 그런 일러스트가 나오는데 51살에서 가족을 이야기할 때는 51살 이제는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구나 하면서 이 가족 3명이 다 토끼 모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되게 이런- 인상 깊었어요. 이게 맞아요. 왜 나를 토끼로 자꾸 뭔가 애로만 그렇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부모님도 토끼였구나. 어. 토끼인데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런 그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참 삶이랑 이게 참 진짜 이 그림책이 좋은 게 내가 아직 겪지 않은 나이대에 느끼는 감정들도 이걸 보고 좀 이해가 되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어느 페이지를 펴놓고 그냥 이야기해도 막 몇십 분씩 그냥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좋은 콘텐츠는 이렇게 이 콘텐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콘텐츠가 되게 좋은 콘텐츠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채님 말씀하신 대로 이 책 한 권이면 제가 보기에 한 달 뚝딱이에요. 평생 얘기하면 진짜. 맞아요. 저희 그냥 이거 한 페이지씩 발제도 돼요. 발제하고. 진짜. 오늘은 34세입니다 하고 맞아요. 그걸 얘기하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진짜 그런 거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너무 좋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하나씩만 여쭤볼게요. 네. 이 책 아까 피비님도 누군가에게 정말 추천을 해주고 싶은 책이라고 말씀해주셨고 저도 어머니께도 읽어보라고 말씀드려서 엄마가 제 앞에서 읽기도 하셨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선물로 많이 줬어요. 여러분들은 이 책을 어떤 분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딱 들은 생각은 부모님한테 선물하고 싶다. 맞아. 중장년층이시잖아요. 저희 부모님들이 되게 그 나름대로의 고민이 저희와는 또 결이 다른 고민들이 분명히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 나이가 되면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고민이 들고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저 책은 그 너머까지 있잖아요. 거의 99세, 100살까지. 그러니까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뭔가 같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딱 보자마자 부모님한테 선물 드리고 싶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그래서 어머니한테 꼭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책님은요? 저도 어머니한테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약간 개인적인 이야기긴 한데 어머니께서 요즘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게 약간 좀 그래도 체력이 좀 필요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50이 넘으셨는데 그쵸.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스트레스가 많으실 거고 근데 좀 체력도 필요한 일이니까 이러다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 아닌가? 괜찮을까? 오래 하실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요즘에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은 어머니가 일이 끝나고 나서 저랑 밤늦게 일이 끝나고 나서 통화를 할 때 되게 밝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좋다. 원래는 그냥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이렇게만 지나가면서 얘기하셨던 거의 첫 번째 스텝을 한번 우연히 하게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고되지만 뭔가 이런 배우고 있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이렇게 저한테 공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들을 배웠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내가 너무 잘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들으면서 저도 힘이 나고 어머니를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고 뭔가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같이 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 그냥 하나씩 사가지고 집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도 읽고 아버지도 읽고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이게 부모님한테 저희가 삶을 받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딱 뭔가 덕분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 텐데 조금 먼저 이렇게 지나오신 길이니까
이 같이 가면서 그런 느낌도 얘기하고 싶고 네 그런 뭔가 부모님한테 드리면 참 좋은 책입니다. 다들 하나씩 선물로 드려보시는 건 어떠실지. 네, 빗돈님의 그림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재미중독자 3-10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1부였고요. 시집 소개는 2부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럼 하나 둘 2부에서 만나 용가리 끝. 네가 제일 놀라요. 우선 곧 이어 재미중독자 시즌3 10화 2부가 이어집니다. 그대가 권해줬던 음악들 중 뭔지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제목도 외기 힘든 그 노래.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시집과 그림책을 동시에 소개하는 팟캐스트. 다시 할게. 물 마실래? 퇴근하다 그런가 봐. 아 괜찮아.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시집과 그림책을 동시에 소개하는 팟캐스트 재미중독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빛도. 저는 이 책 저는 피비입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라는 주제로 더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1부에서는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얘기할수록 지금 우리 기분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두 분, 요즘에 두 분은 그냥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세요? 뭔가요? 가장 하고 싶은 거요? 피비는 뭐 가장 하고 싶어요 요즘? 저는 여행이에요 여행. 여행? 네. 오, 어디로요? 저희 저번에 무주 여행 갔잖아요. 저 무주 다시 가고 싶어요. 아, 너무 그때 작년에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작년에 갔던 무주여행. 네. 그 작년이군요. 징징이랑 그러면 연락 녹음했던 것도 작년이군요. 믿기지 않네요. 그러게요. 그때 빗돈님이 차를 운전해가지고 맞아. 가가지고 드라이브 마이 카를 봤던. 네, 그럼 빗돈은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저도 그냥 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왜 이렇게 지쳐 보이죠? 오늘 좀 지쳐 보이는데 음. 근데 이게 참 인간이 간사해요. 뭐죠? 어제 충분히 쉬었거든요. 네네. 어제 전 되게 행복했어요. 어제 진짜 늦게까지 자고 먹고 하다가 어제 날씨가 진짜 좋았는데 한강 공원에 이제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거의 캘리포니아 수준으로 오, 그냥 그걸 완전 만끽했단 말이에요. 강아지들이 뛰어다니는 거 보고. 그랬겠네요. 그러다가 저녁에는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만난 마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 프랑스인 친구. 그 친구 한국에 놀러 왔다고. 음. 그러니까 그 번개로 그 한강 반포 분수에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나서 진짜 한 두세 시간을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는데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약간 그런 쉼이 너무 필요했었는데 그래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네네. 또 막상 월요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다시 네. 돌아오면은 네. 아무리 쉬어도
일하는 거는 힘들죠. 네. 이층님은 뭘 요즘 제일 하고 싶으신가요? 저도 빗도님이랑 비슷한데 저는 요즘에 혼자 있는 시간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자취하시니까 혼자 계속 있으시잖아요. 맞죠. 근데 약간 자취할 때 혼자 있는 시간은 계속 뭘 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뭘 하고 있고 뭐 빨래라도 보이면 빨래라도 걷어야 되고 설거지라도 해야 되고 그냥 깨 있는 시간은 뭐든 하게 되더라고요. 집에 있어도. 근데 이제 제가 말한 혼자 있는 시간은 약간 카페 같은 데 가서 약간 붕 뜨는 시간에 할 거 없을 때 책 같은 거 좀 읽거나 몇 시간 죽치고 앉아가지고 글 좀 쓰거나 그런 거를 요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는 제 삶에 만족하거든요. 이렇게 두 분이랑 재미중독자도 하고 랑랑에서 낭독회도 하고 그리고 디자인 공부도 하면서 책의 아름다움을 더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좋은데 확실히 좋은 게 있으면은 또 이제 못 누리는 게 있더라고요. 예전처럼 카페 가가지고 여유롭게 책 보고 이런 시간들이 더 줄어들어서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원하고 또 언젠가는 지금 이 시간이 또 부럽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네요. 요즘은 저는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거를 하고 싶습니다. 다 쉬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다? 맞아요. 저 다른 방향으로 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쉬고 싶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혹시 그 여러분 요즘에 좀 답답한 거, 삶을 옥죄고 있는 것 그런 게 있으신가요? 삶을 옥죄고 있는 것? 네, 뭔가 답답하고. 근데 사실 저도 옥죄고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왜 그러지? 그냥 일이 점점 그냥 많아지고 근데 그걸 또 제가 하기 싫어하는 건 아닌데 네. 많아지고 이게 제가 보기에 피로가 누적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삶을 이렇게 옥죄고 있는 거는 피로에 가깝네요. 그쵸. 일 자체가 아니라 그냥 그쵸. 어쩔 수 없는 피로. 그게 근데 빗도님은 운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걸로 해소는 안 되나요?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피곤한 거는 여전합니다. 그렇죠. 하루 일 다 끝내고 나면은 네. 피곤할 수밖에 없죠. 네. 왜 울 것 같아요? 아니요, 울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럼 피비는요? 뭐죠? 요즘 저를 옥죄는 것? 옥죄는 답답한 거, 좀 답답한 거, 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 거. 저는 요즘에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저를 답답하게 해요. 네? 저를 옥죄고 있어요. 그 분야를 배워야 한다는 뭔가 처음부터 내가 다 약간 신생아 수준으로 그 분야에 들어가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그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기처럼 숨죽여 지내고 있어요. 숨죽여 지내는 건 어떤 네, 거예요? 그냥 뭐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면서 뭐 물어보면 저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베이비로 살고 네. 있네요. 신입생의 느낌으로. 네. 신입생 맞으니까. 이책님은 뭐 보면 이책님은 뭐 삶 옥죄는 게 있어요? 옥죄가 있으니까 물어본 거 아니야. 우린 쥐어짜서 말했는데. 왜 쥐어짜요? 뭐가 그렇게 네? 당신을 옥죄는겨? 있어 내가 보기엔 옥죄는 그러니까 거. 살이 이렇게 빠지고. 아유 정말. 볼 때마다 살이 빠져 있어요. 제가 오늘 오면서 지난 방송 들으면서 왔거든요. 3-9화. 근데 두 분이서 그때도 살이 빠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빗도님한테 놀리지 말라고 했더니 놀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거든요. 오늘은 확실히 놀리는 것 같네요. 그거 얘기해도 놀리는 돼요? 거 맞죠? 청취자분께 그거 얘기해도 돼요? 뭐요, 어떤 거요? 몇 킬로 빠졌는지 얘기해도 돼요? 진짜 비밀이 없어요. 청취자분들한테 비밀이 어딨어요. 다 그만해요. 말해줘야죠. 당신이 노홍철이야? 다 말해야 해요. 이제 밝혀야 할 때가 왔어요. PB가 이제 여기 정권을 잡으면 허락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삶을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뭘 옥죄는지 말해야죠. 네, 제 삶을 옥죄는 건 두 분이고요.
두 분의 장난? 농담이고 요즘 제 삶을 옥죄는 답답한 거는 제 체력이에요. 제 체력이 제일 답답해요.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살이 빠지면서 체력도 같이 빠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없던 체력. 기초 더 대사량이 빠져가지고. 줄었군요. 뭐 과학적으로 보는 거죠. 둘 다 링거 좀 맞으세요. 링거로 한번 체액 좀 싹 순환 좀 시키세요. 그거 좀 좋아요? 네? 그거 좋아요? 아니 뭐 그렇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본인 안 맞아봤죠? 저는 잘 안 맞아요. 저 건강해요 저는. 저는 그거 맞을 정도는 아니에요. 아이 당신 맞아야 돼. 아니야. 지금 피로가 여기 쌓여 있어요. 지금 눈이 풀려 있는데.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또 저희가 재미 중독자인데 그래서 재밌는 거 하자고 모인 사람들인데 요즘 재밌는 걸 할 수 있는 체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답답하고 요즘에 중요한 것에다가 체력을 쓰는 거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우선순위 정하기. 맞아요. 매번 바뀌잖아요 또. 그쵸. 요즘 우선순위가 뭐예요? 비트는? 요즘 우선순위요? 네. 요즘 우선순위 일이죠. 1.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생계를 유지하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 근데 더 일을 잘 하고 싶어요. 아 욕심도 있고. 그리고 일이 갑자기 저도 좀 똑같은 걸 하지만서도 거기서 조금씩 바뀌고 계속 이제 피드백이 와서 좀 새로운 걸 시도를 해보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걸 트라이 해야 되는 단계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그걸 이제 좀 다 또 잘 해내고 싶은 마음. 근데 그게 잘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오, 정말 귀한 마음인데요. 그리고 되게 회사가 좋아 보여요. 저는 계속 새로운 도전 과제를 준다는 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력이 있으려면은 두 가지 중 하나더라고요. 뭐요? 하고 있는 일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운동을 하거나 아닐까요? 둘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하고 있는 일을 줄이면서 운동을 하는 거. 네. 그래서 운동 쪽으로 지금 마음이 가고 있어요. 무슨 운동 하시고 싶으세요? 저 테니스 배우고 싶어요. 아니 안 그래도 제가 네. 어제 그 딥소를 만났거든요. 아, 네, 딥소님. 만나서 얘기했어요. 테니스를 이책과 피비가 배우고 싶어 한다. 했더니 걔 똑같아. 뭐 이루고 싶은 게 뭐니에요. 그래서 제가 네. 둘이 같이 이제 우리 랠리를 하고 싶대 했더니 오케이 접수 해서 나중에 한번 만나요. 좋아요. 저 엊그제도 이제 빗도한테 딥소랑 빗도가 친하니까 딥소한테 테니스 좀 배우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해줬네요. 지금 음성 편지 하나 하세요. 딥소한테요? 네. 딥소 보고 싶어요. 테니스 가르쳐줘. 저희가 이거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저희 그 2023년 버전 네. 재미 중독자 버킷리스트를 다시 짰잖아요. 그 약간 스포를 좀 해드릴까요,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그 다시 태어난 것 너무 같아요 좋아요. 일부를 녹음을 하고 나서 그 그림책 제목이 뭐였죠? 제가 했던 100 그림책. 인생 그림책을 읽고 나서 음. 우리 진짜 뭔가를 해보자. 갑자기 다시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뭔가 재미 중독자도 새로운 거를 다시 기운을 내서 해보자 해가지고 버킷리스트를 좀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딥소한테 테니스를 배우는 거였고 그거를 좀 더 일반화해서 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만났던 게스트분들께 뭔가를 배우는 클래스 1일 클래스를 열어보자 했잖아요. 그들이 코치가 되는. 네, 그러니까 그들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그게 허락하지 않았어. 사실 딥소도 허락하진 않았어. 지금 저희가 뭐 많이 해놨거든요. 뭐 라마님께 비보잉 배우기 클래스. 깜짝 놀라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라바님. 여기서 처음 들으실 텐데. 근데 심지어 제가 짜자님 저번 그 스승의 네. 날 때 올라간 방송에 나온 짜자님께 이걸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자기도 너무 오고 싶다고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너가 클래스를 해야 돼라고 했더니 나 할 수 있는 게 무슨 그 니들 뭐 그런 걸로 인형 같은 거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괴물 인형 만들기라서 짜잔에 괴물 만들기 하면 사람들이 올 건지 고민하더라고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마케팅을 잘하면 됩니다. 오히려 폭주할 것 같아요. 짜잔에 괴물 만들기. 만들기요? 아무 데서도 안 하는 원데이 클래스여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를 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녹음도 하고 그 100인생 그립책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뭐 오늘은 뭐 35세입니다 해서 그 뭐 35세 관련 이야기도 나눠보는 맞아. 뭐 되게 그냥 오프라인 행사를 많이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2023년에는 오프라인을 많이 해보자. 맞아요. 프로젝트성으로 한번 게스트분들이랑 이제 직접 저희가 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 이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실제로 댓글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이제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저희 이제 SNS를 통해서 보시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뭔가 그런 서로 으쌰으쌰하는 커뮤니티를 조금 조성을 해볼까 합니다. 정말 순전히 재미를 위해서. 네네네. 맞아요. 그러게요. 그거 잘 돼야 될 텐데. 이걸 만약에 잘하면 다시 태어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이제 시즌 3가 거의 끝나가면서 저희도 느낀 게 약간 계속 팟캐스트 녹음만 하니까 근질근질하다. 우리 재미 중독자인데. 그러니까 재미 중독자인데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 그래서 뭔진 모르겠지만 시즌 4에는 뭔가를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책 냄새 킁킁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책님, 오늘은 어떤 시집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시집은 조용우 시인의 세컨드 핸드입니다. 네, 조용우 시인의 시집 세컨드 핸드는 2023년 2월에 출간된 조용우 시인의 첫 시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3개월 좀 넘은 따끈따끈한 시집이죠. 그러면 작가 소개로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조용우 시인 2019년 중앙신인문학상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23년 첫 시집 세컨드 핸드를 출간하고 현재 시를 쓰는 작가이자 책을 만드는 편집자 일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웹상에 격주에 한 번 새에 대한 에세이를 쓰는 탐조 일지를 연재하고 있다고 한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아무래도 첫 시집을 내고 이제 활동을 막 시작하신 시인분이시다 보니까 정보가 좀 적어요. 그래서 이 시집에 대한 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학교에서 같은 이제 단과대 학생들끼리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마침 딱 지난주에 2회차 독서 모임을 진행했는데 이 시집을 다뤘었어요. 어허. 네. 다들 시집을 한번 독서 모임에서 다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저도 이 시집을 읽고 싶어서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뭔가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이 시집이 요즘 날씨와 되게 어울린다. 딱 그 5월에서 6월 가장 화창하고 일조량 되게 많고, 그 빗도님이 이제 어젠가 이번 주말 때 그 한강공원 가셔서 네. 딱 쉬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날씨와 좀 어울리는 시집이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재미중독자에서도 한번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조용우 시인의 시집 세컨드 핸드에서 읽을 시는 표제작인 세컨드 핸드입니다. 그러면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세컨드 핸드. 조용우. 시장에서 오래된 코트를 사입었다. 안주머니에 손을 넣자 다른 나라 말이 적힌 쪽지가 나왔다. 누런 종이에 검고 반듯한 글씨가 여전히 선명했고, 양파 5, 감자 작은 것으로, 밀가루, 오일, 가장 싼 것, 달걀 1판, 사과 주스, 요거트, 구름들. 이라고 친구는 읽어줬다. 코트가 죽은 이의 것인지도 모른다며. 모르는 사람의 옷은 꺼림칙하다고도 했다.
먹고 사는 일은 어디든 비슷하구나 하고 웃으며 구름은 무슨 뜻인지 물었다. 구름은 그냥 구름이라고 친구는 답했다. 돌아가는 길에 모르는 사람이 오래전에 사려고 했던 것들을 입으로 외워가면서 어디로 간 것일까? 그는 여전히 조용하고 따뜻한 코트를 버려두고 이 모든 것을 살뜰히 접어 여기 안쪽에 넣어두고 왜 나는 모르는 사람이 아닌 것일까? 같은 말들이 반복해서 시장을 통과할 때 상점으로 들어가 그것들을 하나씩 바구니에 담아 넣을 수 있다. 부엌 식탁에 앉아 시큼하기만 한 요거트를 맛있게 떠먹을 수도 있다. 오늘 저녁 식사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놀라운 것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면서 구름들 바깥에서 이곳을 무르게 둘러싸고서 매일 단지 다른 구름으로 떠오는 그러한 것들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지나쳐 걷는다. 주머니 속에 남아있는 이름들을 하나씩 만지작거리면서 나는 오고 있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빗도님? 저는 좀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어떤 맨 거? 처음에 이거 시 읽고 피비가 그러니까 뭐지? 이층님이 어떤 이제 느낌이 드는지 생각을 해놓으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뭔가 피비랑 얘기했을 때 저는 되게 차가운 느낌이라 했거든요. 피비한테. 약간 뭔가 약간 막 러시아 단편 소설에 나올 법한 뭔가 차가운 외투 같은 느낌? 약간 그런 것들이 들었는데 피비는 그때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 오늘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오, 따뜻한 느낌? 네. 어제가 너무 행복했어서 그런가? 근데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오, 그러게요. 왜 감성이 달라졌을까요? 그러게요. 좀 고민을 해보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네. 피비는 어땠어요? 저는 반대네요, 오히려. 되게 따뜻한 느낌으로 읽었었는데 오늘 읽으니까 그러니까 차가운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따뜻한 정도가 좀 줄어든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마지막에 오고 있다로 끝나잖아요. 네네. 그냥 딱 그 한 줄밖에 없는데 네. 무슨 말이지? 무슨 의미지? 하고 계속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따뜻함이 줄었어요. 그래서 네. 몰라서. 네. 아니 뭔가 이렇게 명쾌하면 따뜻하네 하고 끝날 텐데 갑자기 오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엥? 왜 갑자기 저런 심상치 않게 저 한 줄만 딱 쏘고 끝냈지. 그래서 생각 거리감이 때문에 따뜻함이 줄었어요. 거리감이 느껴지셨군요. 네. 저는 막 약간 여기 있는 게 뭐 또 뭔가 코트가 누군가의 것인지 모르게 꺼림칙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약간 으스스한 느낌이 들려면 들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에는 지금 다시 읽으니까 뭔가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종이를 네. 뭔가 보고 누군가를 좀 생각을 해준 거잖아요. 그게 좀 귀엽고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분명히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여기도 약간 작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코트에서 중고 코트를 샀는데 거기에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외국어로 적힌 이제 막 그런 장 보는 문자들이 적혀 있고 그거를 보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시가 딱
진행이 되는 그런 시였는데 이 시 제목이 세컨드 핸드, 그러니까 한글로 얘기하면 중고품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에서도 이제 코트가 나오고 이 코트, 오래된 코트를 다시 사 입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코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주인이 왔으니까 두 번째 삶을 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쩌면 이미 여러 사람들을 거쳐서 왔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거치면서 삶의 여러 변곡점들 이렇게 지나오면서 가잖아요. 그런 의미랑도 통하면서 오늘 주제랑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한번 또 요즘의 날씨랑도 어울리는 시집이다 보니까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네. 비토님은 왜 맨 처음에 차갑다고 느꼈어요? 그러게요. 그때 뭔가 저는 약간 상상을 하면서 읽는데 그때 상상할 때는 약간 가을과 겨울이 되기 전 가을에 뭔가 추운 날에 뭔가 이렇게 트렌치 코트에 뭔가 이렇게 들어있는 종이를 하고 좀 쓸쓸하게 혼자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낮에 가는 느낌이에요. 낮에 뭔가 그 옷을 입고 가는 느낌? 왜 그렇게 갑자기 저의 생각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좀 따뜻한 느낌이 드네요. 제가 원래 따뜻한 느낌이 들었던 음. 이유는 죽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의 코트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해야 했을 일을 이 사람이 좀 따라서 하잖아요. 이 사람이 시장에 가서 그런 거를 이렇게 뭐 사거나 네네. 식탁에 앉아서 뭔가 이렇게 일상적인 거를 자그마한 일상적인 거를 하면서 죽은 사람이 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그런 사소한 일들을 하면서 뭔가 그런 일상의 의미를 다시금 느끼는 그래서 뭔가 그 일상의 소중함을 뭔가 만끽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전 따뜻하다고 느꼈는데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왜 이책님이 이거를 요즘 날씨에 어울리는 시라고 했지가 궁금해서요. 요즘 날씨랑 어울리는 시이다. 우선은 저는 약간 그 정도만 딱 생각하고 아 그래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해서 가져오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날씨랑도 연관을 지으셨길래 궁금했어요. 이게 약간 제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는데 저는 요즘에 또 제가 요즘 좋아하는 시간 중에 하나가 6시쯤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요즘 좀 해가 길어져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 6시 조금 지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주황색으로 물들고 좀 바람도 요즘에 따뜻하니까 선선하게 불고 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날씨에랑 그런 풍경이 펼쳐지니까 좀 일상에 벗어나서 좀 다른 생각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외투 주머니에 있는 종이 생각도 좀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약간 그런 게 날씨가 좋아야지 되는 거 아닌가. 비 막 추적추적 내리고 습해 죽겠는데 주머니에 있는 그걸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이 시집 오늘은 시 한 편만 갖고 왔지만 시집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좀 주말에 주말 오후에 약간 한가지게 사색에 잠기는 사색에 그런 느낌. 감기는 조용우 시인님 이름대로 조용조용한 그런 시집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번 요즘 날씨랑 요즘 봄 날씨랑 이제 봄이 아니죠. 이제 여름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날씨랑도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 문장이 좀 인상적이잖아요. 왜 나는 모르는 사람이 아닌 것일까? 여기부터 약간 앞에는 이야기다가 여기부터 좀 뭔가 이야기가 깨지면서 아리송해지는 느낌인데 저는 이 시를 이렇게 느꼈어요. 왜 나는 모르는 사람이 아닌 것일까라고 했을 때 그 이전까지는 이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연히 외투를 사 입었는데 거기에 모르는 사람이 쓴 쪽지가 있고 그래서 그 쪽지 안에 있는 뭐 장 볼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생활을 추측하게 되는. 근데 그 시간을 가지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면서 나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왜 나는 모르는 사람이 아닌 것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비문이기도 한데 이런 문장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나서 뭐 상점으로 들어가서 바구니에다가 물건을 담는 그런 상상도 하고 부엌에 앉아서 요거트를 먹는 상상도 하고 정말 별것도 아닌데 어쩌면 이 사람한테는 되게 사치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장을 보고 요거트를 먹는 시간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돌보는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때 딱 떠올린 게 아닐까. 요즘에 내가 내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었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머니 속에 남아있는 이름들 하나씩 만지면서 나는 하고 오고 있다 하잖아요. 그제서야 이제 내가 걸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끝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도 이제 빗도님이랑 비슷하게 약간 잔잔하면서 귀여우면서 소박한 그런 느낌으로 시를 읽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이스책님이 해석해 주신 것들 생각하니까 너무 시가 더 좋아졌어요. 그래요? 되게 귀여운 느낌 아니에요? 저는 약간 지금 억울해요. 왜요? 저는 이책님의 그 주제 선정 의도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려다가 휘둘린 것 같아요. 뭐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라는 주제니까 네네네. 저는 왜 나는 모르는 사람이 아닌 것일까 해서 약간 내가 죽었을 수도 있는데 왜 나는 여기 살아있지? 이런 걸로 플로우가 흘러가 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은 이책님께 더 멋있어 보여서 지금 좀 비돌렸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고 있다 해서 네네. 죽음이 오고 있는 건가 하고 오. 약간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 약간 나도 이런 일상의 소중함을 못 느낄 수도 있다. 이런 건가 하고 덜덜 떨고 있었는데 저렇게 귀엽게 해석을 하다니.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에 있는 왜 나는 모르는 사람이 아닌 것일까? 이 문장에서 이 시가 한번 뒤집히잖아요. 앞에는 좀 사실적인 사건의 나열이다가 뒤에서는 완전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을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주관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더 자신이 해석하고 싶은 방향으로 가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뭔가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처럼 요즘에 그냥 일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뭔가 그렇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에서 이 왜 나는 모르는 사람이 아닌 것일까라는 문장이 뭔가 이 시에 딱 이렇게 솟아있는 부분 핵심을 찌르는 부분이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그 조용우 시인의 시를 읽고 있으면은 이렇게 다 엄청 이렇게 흐르는 듯 안 흐르는 듯 이런 문장들로 막 강하지 않은 일상적인 말들로 딱 채워져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되게 본질적인 걸 찌르는 그런 문장들을 넣는 게 특기신 것 같아요. 시집을 읽어보니까. 진짜 약간 단어들이 그렇게 강한 단어는 없어요. 근데 뭔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채님이 말씀하신 왜 나는 모르는 사람이 아닌 것일까 같은 이런 뭔가 묘한 문장들이 콕콕 찌르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네. 맞아요. 마지막에 나는 오고 있다 이런 것도 정말 담백하고 간결한데 그냥 핵심만 딱 얘기하고 끝나는 그런 거여서 약간 이런 문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이 시집을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요즘 이 시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위해 움직인 적이 있으셨나요? 나를 위해 했던 행동들. 네, 전 최근에 있어요. 뭐죠, 빗더님? 금요일에 네.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우울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죠. 전 종종 간혹 많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뭐 호르몬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날의 뭔가 피로나 그런 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금요일에 약간 원래 보통 끝나면 운동을 하러 그날 뭔가 헬스장을 곧바로 가야겠다 오랜만에
했는데 뭔가 그것도 약간 조금 우울한 거예요. 혼자 고독하게 또 해야 되잖아요. 아 그쵸. 그리고 제가 요즘 보는 시리즈가 있었는데 넷플릭스에 비프라고 아 네네. 스티븐 연 나오는 그걸 보고 있었는데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어. 원래 그거 보려는 재미로 갔었는데 아하. 그래서 너무 가기 싫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다니는 크로스핏이 제가 그 저녁 시간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아 뭔가 크로스핏 가면 새로운 이제 오전 점심반 하고 오후반 주말반 선생님이 다 다른데 오후반 선생님들 한 번도 안 만나봤단 말이에요. 근데 네. 가면 이제 적어도 이제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무서운데 갔어요. 왜냐면 그분이 진짜 운동을 빡세게 시키시기로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근데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오. 운동했는데 뭔가 몸도 너무 가볍고 그날 되게 운동 잘 됐고 선생님도 뭔가 되게 프렌들리하게 잘 해주시고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네. 저는 저를 위해서 뭔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나의 이런 우울함을 표현하는 건 너무 피해일 것 같아서 어떻게 혼자 표출하지? 해서 고른 뭔가 선택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렇네요. 운동을 갔는데 생각보다 프렌들리하고 되게 마음에 들었다. 그날 운동이 잘 돼서. 좋네요. 네. 맞아요. 약간 하기 싫을 때 막상 하면은 의외로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지론이 운동은 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아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비비지 콧구멍 벌렁. 그러니까 운동 너무 하기 싫잖아요. 사실 네네. 가기 전에 막상 하고 나서 아 운동 괜히 했어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하고 나면 잘 운동? 하루나? 아 후회하나요? 피비는? 아 저는 저번에 그 빗도님이랑 딥소님이랑 같이 등산 간 적 있잖아요. 네. 그거 갔다 오고 나서 저 진짜 못 걸었어요. 우리가 많이 그렇게 걷지도 않았어요. 아니 근데 못 걸어서 괜히 했군. 이렇게 아 진짜요? 후회했습니다. 아니야. 근육이 자라는 거예요. 근육이 자랐어요. 네. 그러면은 피비는 최근에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저 이책님이 저한테 우리한테 그 질문을 했을 때 네. 약간 이상한 표정을 지었잖아요. 네, 지금도 이상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왜냐면 제 건 너무 시덥잖아서 웃겼어요. 저는 뭐죠? 저를 위해서 가장 최근에 한 일은 황치즈 마카롱을 사러 밑에 GS25시에 내려간 것밖에 너무 없거든요. 좋은데요? 최고인데요? 최고죠. 저 그렇게 따지면 오늘 저를 위해서 매운 닭가슴살 파니니와 양파 스프를 사 먹었어요. 야무지네요. 네. 와우. 배달비도 내고. 배달비 낸 거 진짜 정성인데. 그냥 이러려고 돈 벌지 힘들다 이러고 시켰어요. 그렇다. 배달비를 그냥 감수하는 거. 그거 어. 진짜 나를 위한 진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야. 맞아요. 저도 오늘 이제 두 분 제가 일찍 왔잖아요 좀. 그래서 시간이 좀 떠가지고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두 분은 늦게 오신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었는데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도 되는데 이상하게 오늘 좀 좋은 걸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찾다가 그 길가에 있는 피자집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슬라이스 하나씩 팔더라고요. 그래서 피자를 먹어야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또 피자도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 한 조각 시키고 맥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피맥 하셨네요. 피맥해서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개방형 가게였거든요. 바람 맞으면서 먹으니까 최고였어요. 이게 저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비슷하네요. 비비랑. 황치즈 마카롱이랑요? 네. 구체적이어서 더 좋네요. 네. 황치즈 마카롱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 제가 추천해드릴 디저트 하나 있어요. 뭐예요? 제가 부캐님한테도 추천했는데 아주 맛있다고. 그 손흥민이 선전하는 슈퍼콘 알아요? 네. 아이스크림 중에? 그 초코 맛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요? 진짜요? 네, 다른 건 맛없어요. 바닐라 맛이랑 다른 거예요? 아니 저는 다른 거는 제가 거의 다 먹어봤거든요. 민트 초코 빼고 다 먹어봤는데 초코가 짱이에요. 진짜. 근데 피비님 원래 초코한 거 좋아해요. 아니 근데 물론 저는 초코한 걸 좋아해서 그렇지만 초코를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먹었을 때 절대 부러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해가지고 얘기하시면은 먹어보고 싶네요. 먹어보세요. 이제도 여름이니까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을 시기가. 맞아요. 네. 이제 정리하자면 저는 이 시를 읽고서
이게 결국 뭔가 나를 발견하고 나를 위로하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 시에서 제일 좋았던 부분은 이 온도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용우 시인의 시는 막 그렇게 강렬하지도 않고 그러지만 핵심을 찌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용우 시인님의 시를 저는 미적지근한 느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미적지근한 느낌이 저는 요즘 좋더라고요. 마치 이제 저녁에 일을 다 끝내고 공부를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해가 지는 걸 보면서 바람을 맞는 그런 시간도 미적지근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나를 위해서 마카롱이라든지 피자를 하나씩 사서 먹어주는 거, 파니니 하나씩 먹어주는 거, 그런 것도 미적지근하지만 되게 선명한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또 중고품도 그렇잖아요. 중고품을 보면은 뭔가 새 것의 그런 강렬함보다는 누군가가 썼던 것에 대한 그런 손때도 묻어 있고 이런 미적지근한 느낌? 그런 것들이 어쩌면은 그런 것들의 매력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삶을 또 지탱해주고 있고 빛나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책님의 시집 소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랜만에 딱 셋이서만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어요. 두 분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미적지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근데 좋은 의미의 미적지근함이었어요. 그쵸. 미적지근해서 좋았어요. 미적지근해서. 잔잔하게 저희들끼리 그동안 못했던, 저희가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그쵸. 오랜만에 소소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사실 음. 게스트분이 오시면 게스트분에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게 또 예의기도 하고. 네. 그때 뭔가 좀 더 강렬한 그런 느낌이지만 오늘은 미적지근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더 뭔가 알차고 재미 중독자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이번 화 덕분에 저희가 새로운 버킷리스트도 짜보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꼭 하고 싶은 거 뭐예요? 꼭 하고 싶은 거요? 네. 그 클래스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끌리는 거 지금. 지금이요? 네. 지금 아니요, 안 말할래요. 안 말할래요? 네. 좀 아껴두겠습니다. 나중에 너무 그거 아까 좀 초반에 다 얘기했으니까 제가. 그럼 나중에 그거 할 때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그럼 빗도님은요? 저는 저도 힘 빼고 왔던 것 같아요. 되게 항상 긴장 상태로 오거든요. 게스트가 그래도 누군가 오시면. 근데 지금 뭐 준비도 하나도 안 할 것 같아. 맞아요. 오늘 빗도가 딱 들어오는데 저한테 우리 요즘에 프로 팟캐스터 같아. 관성에 젖은 듯한 표정으로. 약간 관성이 이끌려 왔지만 또 여러분들 만나면 또 재밌어요. 맞아요. 또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고 또 재밌어. 그냥 약간 팟캐스트 사실 4월에 너무 각자 너무 바쁘고 힘든 일도 있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사실 계속 우리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이 없는데 계속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냥 혼자 약간 번아웃이 와서 그랬는데, 또 막상 여러분들 만나서 얘기하고 노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이책이랑 피비랑 얘기하고 팟캐스트 하는 게 내 낙이지 뭐라는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아요. 그 들어주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네. 저 그 댓글이 보여주시고. 인상 깊은데요. 어떤 분이 그 빗도님이 올려주셨잖아요, 카톡방에. 아이에게 맞아. 들려주고 댓글이 뭐였죠? 저희가 한번 마지막 읽어드리면서 끝을 내보죠. 러버 0504님이 저는 팟캐 자주 이용하는데 요즘 뭘 들어도 시큰둥이하다 우연히 진짜 내 손가락이 아무거나 누른 건데 제가 딱 찾는 스타일. 가슴이 무릇했어요. 전 지금 첫 회부터 차근차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림책을 듣다 보니 아이에게도 너무 읽어주고 싶어서 지금껏 들었던 그림책을 적고 있다. 문득 혹시 지금까지 나온 그림책이 정리된 목록이 있을까 싶어 댓글 써봅니다라고 달아주신 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걸 보고 하필이면 이게 프린세스 다이어리에 달렸어요. 후원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프린세스 다이어리 방송을 듣고 아이에게 읽고 싶은 읽고 싶어주는 그림책을 생각하셨달까? 약간 뭔가 오 약간 관심이 생기네. 음. 무슨 스토리가 있을까? 왜 그러셨을까? 진짜 근데 초청하고 싶다. 근데 저는 그런 진짜 이 생각을 했습니다. 러벌 0504님 이 댓글 때문에 덕분에 진짜 힘났어요. 진짜 맞아. 팟캐스트 접어야겠다 생각했었거든요. 솔직히 마음속으로. 네네네네. 근데 이거 보고 어떡해. 맞아요. 그래서 빅터가 제가 엄청 감동받았어요. 엄청 감동받아가지고 정리해서 드리고 또 리스트 다 정리해서 드렸잖아요. 답글로 또 4권 대여하셨다고 진짜 재밌게 읽으셨길 바라며 또 나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와 또 소통합시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채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오랜만에 피비가 말했듯이 미적지근한 좋은 미적지근함을 느꼈고 저는 다음 시즌 4도 4는 시즌 3 참 길었잖아요. 길었어요. 길었는데 다음에는 좀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게 좀 더 자주 더 만나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만나서 놀고 추억 좀 쌓고 그냥 그런 걸 성실하게 기록하는 게 재미중독자 아닌가. 뭔가 그런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서 저는 피비랑 빗도가 회의 때 막 상상하면서 아이디어 막 이렇게 던지고 그러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내절하는 거요? 네. 이번화 준비하면서도 제가 전주 갔다 왔다고 하니까 환생 특집이라고 피비가 뭐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태어난다면? 막 전주에서 어떻게 조선시대까지 아니 전주하면 한복 입었어야 하고 근데 그쵸, 한복도 그쵸. 안 입으시고 전주 다시 가세요. 전주에 대한 모욕입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웃기고 항상 들어도 재밌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정말 피비와 빗도의 그 상상을 실현시켜주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작년을 지나오면서 뭔가 요즘 느끼는 거는 확실히 두 분이랑 노는 게 정말 재밌다. 네네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여름엔 계곡 가고 가을엔 운동회 하고 겨울에는 또 파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팟캐스트는 뭔가 우리의 기록 같은 느낌으로 해봅시다. 네, 해봅시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재밌게 사는 날이 올까. 네, 3-1화 파티의 주인공은 바로 나가 작년이에요 이거? 작년 10월 18일에 업로드 되었으니까 이번 회차까지 거의 8개월 동안 달려온 셈인데요. 여러분 정말 이채님, 피비님 수고 진짜 많으셨어요. 특히 이번 시즌3 진짜 수고 많으셨고 이채님, 피비님도 그렇고 저희와 함께 오늘의 재미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즐겨주신 모든 청취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전해드립니다. 저희 재미중독자는 가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재미중독자 시즌3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시즌4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하나 둘 안녕히 계세요 용가리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재미중독자입니다.